여자 부장 기스카와 미카코는 아버지가 화학약품 회사를 경영하는 풍족한 가정의 장녀로 자랐지만 고교 1학년 때 집안에 큰 시련이 닥쳤다. 성실하고 선량한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녀 아래로 여동생 1명, 남동생 2명이 있었다. 생활을 지탱하기 위해 어머니도 열심히 일했다. 미카코도 가정교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장학금을 받으며 고교 생활을 보냈다. 그즈음 가족은 친척에게서 불법 이야기를 듣고 숙명 전환을 원해 차례로 입회했다. 그러나 미션 스쿨에 다니며 기독교에 열중한 미카코만은 입회하지 않았다. 가정이 어려움에 빠진 슬픔을 찬송가로 달래고 성경에서 마음의 평온을 구했다. 그러나 그녀는 의문이 들어 견딜 수 없었다.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괴로워해야 하는 걸까? 왜 세상에는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많은가? 교회에서 질문해도 납득이 가는 대답을 얻을 수 없었다. 기독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기스카와 미카코는 일생을 사회봉사에 바치고 싶다고 생각했다. 장래에는 시골 변두리에서 교육에 힘쓸까? 죄를 범한 아이들을 갱생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할까? 아니, 전도사가 되어야 할지도 몰라. 그녀는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 특성을 살린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도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는 마음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다. 갈등이 깊었지만 일단 교사를 목표로 도쿄 여자대학교에 입학했다. 영어를 좋아했기에 영미문학과에 진학했다. 그러나 장래 진로에 대한 고민이 끊이지 않았다. 자신의 실력의 한계로 느꼈다. 친구들과 의논도 했다. 식자의 강연도 들으러 갔다. 그러나 고민은 깊어질 뿐이었다. 그것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고민이라고 해도 좋았다. 가족 중에서 미카코보다 3살 어린 여동생 미나코는 어머니와 함께 열심히 학계 활동에 전념하고 있었다. 여동생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카코에게 학계 회합에 참석하자고 권유했다. 그러나 차갑게 거절했다. 나는 안 갈 거야. 지구상에서 내가 마지막 한 사람이 되어도 참가 학회에는 입회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여동생은 입회한 후부터 발랄하고 명랑해졌고 인간적으로도 성장하고 있음을 미카코는 실감했다. 남동생을 대하는 태도에도 깊은 배려심이 넘쳐 있었다. 여동생에 비해 자신은 어떤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암담해졌다. 명랑한 듯 행동하지만 내심은 비관적이고 조그마한 실패에도 침울해져 오래도록 회복하지 못한다. 또 입으로는 이웃을 사랑하자고 말하면서도 동생에게조차 박정하지 않은가. 결국 마음속에서는 나만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미카코는 관념만 앞서고 실천이 따르지 않는 자신의 현실을 생각하면 자기 혐오에 빠지기도 했다. 미카코가 대학교 3학년 새 학기를 맞을 무렵 어느 날 밤이었다. 여동생 미나코가 열심히 불법 이야기를 시작했다. 미나코는 언니가 장래 진로로 고민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깊은 밤 이불을 펼쳐놓고 대화를 나눴다. 미나코는 불법에서 말하는 숙명론, 생명론, 창가학계 역사 등에 대해 열정을 담아 차근차근 말했다. 대화는 2시간, 3시간 계속됐다. 미카코는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숙명론이 그녀의 가슴에 깊이 파고들었다. 오랫동안 의문을 가졌던 사회의 불공평에 대한 답을 여기서 찾았기 때문이다. 또 여동생은 자신도 행복해지고 타인도 행복하게 하는 길을 설한 것이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창가학회의 신심은 언니가 원하고 있는 인생을 실현할 수 있어. 언니 같이 신심하자. 해보고 만약 잘못된 것이라면 권유한 나한테도 책임이 있으니 나도 함께 그만둘게. 여동생의 진심이 미카코의 가슴에 뜨겁게 스며들었다. 자신도 모르게 그만 눈물이 솟아올랐다. 미카코는 기독교의 가르침이나 역사에 모순과 의문을 느끼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려고 발버둥 치는 듯한 심정으로 있는 힘을 다해 신을 구도했다.
그런 만큼 입회하기까지 결단을 내리는데 커다란 망설임이 있었다. 기독교 신앙을 버리면 나는 여동생과 함께 지옥에 떨어질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자 긴장되어 몸이 떨렸다. 두려웠다. 그녀를 바라보는 여동생의 검은 눈동자가 눈물에 젖어 반짝였다. 미카코는 그 반짝임이 자신을 생각해주는 진심의 빛으로 느껴졌다. 이 여동생과 함께라면 어떠한 시련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 격렬한 갈등 끝에 미카코는 온몸에 힘을 쥐어 짜내듯 대답했다. 해볼게. 언니를 생각하는 여동생의 일념이 승리하는 순간이었다. 여동생은 엉엉 울기 시작했다. 시간은 새벽 3시를 지나고 있었지만 방에서 뛰어나와 어머니에게 언니의 결심을 전하러 갔다. 미카코는 여동생보다 5년 늦게 정식으로 창가학회 멤버가 됐다. 한번 정한 이상 어디까지나 학회에 함께 나아가자. 혼신의 힘을 낸다는 마음으로 신심에 면려하자. 미카코는 학회 활동에 전력을 기울였다. 자담회에도 기쁜 마음으로 참가했다. 불법 대화에도 진지하게 전념했다. 선배도 세심하게 그녀를 보살폈다. 나만의 행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하면 사회에도 공헌하고 나 자신도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을 보낼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고뇌해온 주제의 답을 창가학회에서 바로 찾을 수 있었다. 학회원은 모두의 행복과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 광선유포라는 목적에 살면서 더불어 각자가 자신의 꿈을 향해 기쁨을 만끽하며 인생을 구가하고 있었다. 그것은 일찍이 미카코가 생각했던 비장한 각오에 넘친 자기 희생과는 크게 달랐다. 명랑하고 발랄하게 봉사하는 모습이며 헌신이라고 생각했다. 바로 자신이 찾아 헤매온 인간의 길이 있었다. 미카코의 성장은 눈부셨다. 미카코는 여자부원 증가나 어서 연찬 등 활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진지하게 몰두했다. 미카코는 시니치의 지도나 강의 등을 철저하게 배우고 또 선배들에게서 시니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원했다. 야마모토 선생님을 만나 뵙고 싶다. 나도 제자가 되고 싶다. 미카코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여자 고등학교 영어 교사가 됐다. 그러나 광선유포의 중심이 되는 학회 본부에서 회원 여러분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마음이 나날이 강해졌다. 스승과 함께 투쟁할 수 있는 직장에서 일할 수 있기를 염원했다. 머지않아 그녀의 바람은 이루어졌다. 본부 직원이 되어 영어 월간지 세이쿄 타임즈 편집에 종사하게 되었다. 그녀는 직원이 되었으니 학회를 위해서 회원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자. 일생을 스승과 함께 광선유포에 바치자고 마음에 굳게 정했다. 시니치는 그녀의 상쾌한 표정과 말에서 그 각오를 느낄 수 있었다. 언젠가 직장의 부서 배속에 관한 화제로 대화할 때 그녀는 딱 잘라 시니치에게 말했다. 광선유포를 위한 일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곳이라면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어디로 이동해도 그것이 내 사명을 다할 터전이라고 정해 끝까지 분발해야 하는 것이 직원의 정신이다. 드디어 그녀는 본부 서무국으로 이동하게 됐다. 야마모토 회장의 나날의 행동을 직접 볼 수 있었다. 학회의 모든 일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격투에 격투를 거듭하는 시네치는 식사할 때나 일하는 사이에도 항상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을지 생각하며 끊임없이 격려를 보내는 것이었다. 그 모습에 기스카와는 경탄했다. 어느 날 신심이 약해져서 행복의 궤도에서 벗어나려는 여자부원에게 시네치가 이렇게 말했다. 설령 당신이 어딘가에서 슬픔에 잠겨 있다 해도 나는 어떻게든 찾아내어 반드시 행복하게 할 겁니다. 이것이 창가학회 회장의 정신입니다. 이 말을 들은 기스카와는 한없이 따뜻한 스승의 자애를 느끼며 가슴에서 뜨거운 무엇이 솟아올라 견딜 수 없었다. 시니치와 대하면서 기스카와는 통감했다. 선생님은 잠시도 쉬지 않고 뼈를 깎는 듯 광선유포의 지휘봉을 잡고 계신다. 오로지 사람들의 행복과 세계 평화를 바라며 이것이 우리 스승이다. 기스카와는 부자석 신명이라는 경문의 뜻을 처음으로 알 것 같았다. 제자라면 나도 같은 결의로 일어서자.
기스카와는 맹세했다. 이전보다 한층 더 맹렬히 활동의 제1선으로 뛰어나갔다. 그리고 여자부 안에서 점차 두각을 나타내 1970년 8월에 여자부장으로 취임했다. 새해 열린 각부 부장회에서 야마모토 시네치는 여자부의 미래상을 상상하면서 기스카와 미카코에게 말했다. 20년 후 30년 후에는 지금의 여자부가 속속 세계로 진출해 활약하는 시대가 되겠지요. 평화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여성입니다. 또 여성에게는 시대를 움직이는 저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21세기의 세계적인 여성 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열어야 합니다. 이 부장회에는 기스카와 미카코를 입회시킨 여동생 미나코도 소녀부장으로 참석했다. 시리치는 미나코에게 시선을 보내며 말했다. 현재 여자부의 뒤를 잇는 21세기의 주역은 소녀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멤버를 육성하는 분들의 사명은 큽니다. 이어서 시니치는 청년들에게 호소했다. 새로운 무대가 열렸습니다. 학회도 광포의 미래도 모두 여러분의 것입니다. 청년의 아침이 왔습니다. 시니치는 이튿날 2일에는 총본산으로 이동해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대표 간부회에 참석했다. 불법은 승부입니다. 악을 타도하느냐, 악에 패배하느냐. 그것이 광선유포의 공방전입니다. 패배하면 불법도 학회도 중도에서 끊어집니다. 이기면 정의가 입증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반드시 이겨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해 시니치의 사자후였다. 이튿날 3위는 대객전에서 열린 제1회 5년회 총회에 참석했다. 5년회는 고등부, 중등부, 소년부 대표가 시니치 스라에 모여 결성한 인재 육성 그룹이다. 5년마다 모이기로 서로 약속해 5년회라고 이름 지었다. 그 새 출발을 알리는 총회가 열렸다. 시니치는 21세기에 광선유포를 의탁한다는 심정으로 멤버와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총회에서는 학회는 사자다. 진정한 사자의 후계자로 성장하라고 외치며 나아가 미래에도 승리하자고 맹세하고 모두 함께 만세 삼창을 했다. 지금이야말로 새 시대를 향한 역사의 원점을 새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시네치는 새해부터 혼신의 힘을 다해 목숨을 걸고 진지한 승부의 싸움을 시작했다. 자, 어서 전집입니다. 이 법문을 니치렌이 말하므로 충언은 귀에 거슬림이 도리이기에 유죄되어 생명에도 미치었느니라. 그러나 아직 단념하지 않노라. 법화격은 종자와 같고 부처는 심는 사람과 같으며 중생은 밭과 같으니라. 어서 1056쪽 소야 전답서. 자, 법년입니다. 김정지부장. 이다루 신입 회원과의 인연은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됐습니다. 목욕탕에서 처음 뵌 후 몇 번 마주치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분께 꼭 신심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심이 전해졌는지 해보겠다며 입회 후 함께 제목을 부르며 학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점점 변하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언제나 고맙다고 말씀해주시는 형님 덕분에 저도 더욱 겸손해지고 사람을 믿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한 지부장과 회원의 관계를 넘어서 인생의 깊은 인연으로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입회원 이다루. 저는 종교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마음의 유대를 맺어온 김정 지부장님의 권유로 저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분위기와 학회원의 진심 어린 말과 행동을 보며 마음이 열렸습니다. 또 다른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건강검진 꼭 해보셔야 해요 라며 병원까지 동행해준 지부장님 덕분에 생각지도 못한 암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진단 후에도 끊임없이 기원과 격려를 보내주었습니다. 많은 회원님의 기원 덕분에 건강을 되찾은 지금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열린 기분입니다. 앞으로 흔들림 없이 신심을 배워가겠습니다. 김미위 지구부 부인부장. 손녀를 어린이집에 등원해줄 때마다 마주치는 모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미지 씨와 딸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함께 등원하는 날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는 대화가 오갔고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어느새 자신과 가족에 대한 고민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미지 씨의 행복을 바라며 용기 내 신심을 전했습니다. 불법 철학을 순수하게 받아들인 미지 씨는
착실하게 자담회에 참석하고 근행 창제를 실천했습니다. 지금은 새내기 반담회 사명에도 즐겁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부임부로 자신의 행복뿐 아니라 자타 함께 행복해지는 신심을 주변 모든 사람에게 전해 가겠습니다. 이미지 판단. 김미비 부임부장님을 볼 때면 이런 밝은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쯤 신심에 대해 듣게 되었고 좌담회에 참석했습니다. 밝고 웃음이 넘치는 좌담회에서 따뜻함을 느꼈고 다음에 또 참석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입회했습니다. 착실하게 신심을 배워가면서 가장 먼저 달라진 점은 나와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행복해지고 싶은 남편과 어린이집 친한 아이 엄마에게도 신심을 전했고 두 사람 모두 입회하여 천천히 신심과 가까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근행창제를 실천하며 자타 함께 행복해지는 신심을 끝까지 지속해 가겠습니다. 전정숙 지구 부임부장.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1시간 창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지구에 행복한 청년들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기원합니다. 어느 날 담당 보험 설계사가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전화를 걸어보니 젊은 청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신입회원인 강영웅 씨입니다. 영웅 씨에게 용기 내어 혹시 남녀 호랭개큐라고 들어보셨어요? 며칠 뒤에 청년부 자담회가 있는데 함께 가보실래요? 라고 참석을 권유했습니다. 영웅 씨는 흔쾌히 참석 확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좌담회 하루 전날 영웅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친구를 한 명 더 데려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그 말이 얼마나 기쁘던지요. 이후에도 영웅 씨는 직장 동료와 친구까지 좌담회에 초대했고 4명은 모두 훌륭한 청년부로 성장하여 좌담회에서 식순까지 맡으며 활약하고 있습니다. 대왕성반 구축을 도전하며 새로운 청년들을 만난 것도 공덕이지만 무엇보다 자타 함께 행복해지고 싶다는 기원을 통해 제 마음이 보다 넓어진 것이 가장 큰 공덕입니다. 제 눈에 청년부들은 모두 보석입니다. 보석처럼 소중한 청년부들과 함께 세계 청년학회를 구축하겠습니다. 신입회원 강영웅. 늘 영웅 씨의 행복을 기원하고 있어요. 같이 자담회에 참석해보지 않을래요? 누군가 제 행복을 기원해 준다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따뜻한 눈빛과 표정에 마음이 움직였고 이 신앙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낯선 종교였지만 늘 따뜻하게 말을 건네주시는 전정숙 부임부장님에 대한 신뢰로 자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진지하고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금세 사라지고 밝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내 안에 불성을 믿고 도전하는 인간혁명이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스스로를 변화시키며 성장할 수 있는 종교라면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용기 내 입회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신앙을 주변에도 알리고 싶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친구에게 권유했고 지금은 4명의 지인들과 함께 매달 좌담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남자부 선배의 격려를 받고 기업문에 처음으로 목표를 적었습니다. 하루하루 창제를 실천하다 보니 목표가 하나씩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한 신심의 힘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은 미래의 희망입니다. 라는 이케다 선생님 말씀을 좋아합니다. 이제 1년차 신입회원이지만 제가 체득한 신심의 확신을 주위 사람들에게도 널리 전해 가겠습니다. 지구 부임부장 정유미. 아름씨와의 인연은 직장에서 시작됐습니다. 같은 팀에서 1년 반가량 함께 일하면서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아름씨를 지켜볼 수 있었어요. 늘 밝고 성실한 친구였지만 건강 문제로 고민이 있었고 때로는 일터의 경쟁과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고생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늘 아름씨가 진심으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름씨의 퇴사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용기 내어 그동안 기원했던 마음을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종교 이야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아름씨는 제 진심을 고스란히 알아주었고 신심을 너무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후 아름씨는 염주도 스스로 구입하고 회합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하며 혼자서도 매일 창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심 덕분에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아름씨도 이 신심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갔으면 합니다. 앞으로 더욱 멋지게 성장하도록 격려하며 저는 아름씨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신입 회원 이아름. 종교에 관심이 없었지만 부임부장님이 들려주신 신앙 체험담과 간절한 진심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고민과 일하면서 겪는 스트레스에 공감해주며 같이 기원해보자 라고 따뜻하게 말씀하셨을 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입회했습니다. 신심을 시작하고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창제를 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편안해집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을 돌아보게 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기원해서 이겨내보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며 짧게라도 매일 창제를 하고 있어요. 부임부장님은 단지 직장 상사가 아닌 인생의 멘토 같은 존재입니다. 진로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조언해주고 저의 행복을 기원해주시는 그 마음이 오롯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저는 꿈과 건강을 위해 계속해서 신심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부임부장님처럼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신심은 저에게 단지 종교가 아니라 제 안에 힘을 일깨워주고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길입니다. 자, 이날 신심은 아침 저녁 근행을 55분 90분 했고 축인 근행을 누적 11차로 행했습니다. 자타의 행복을 위한 진지한 기원과 도전 21일차로 상대의 불성을 예배하는 성실한 기원과 실천 5일차입니다. 말하고 기원하고 본을 보이며 기다리는 인내 1일차입니다. 자, 생활입니다. 자, 매일 운동 1일차고 일본어 단어 3단어 이상 암기 49일차, 영어 단어 5단어 이상 암기 145일차, 그리고 지식재산학 한쪽 이상 공부 52일차입니다. 이날의 신심일기입니다. 인재 육성을 위해 인내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은 자발성이 중요하다. 강요가 되면 도리에 어긋난다. 말하고 기원하고 본을 보이며 기다리는 실천을 지속해 보겠다. 감사합니다.